15번 하고 나서 뭐 많지 않아요. 여기서부터는 뭐 그렇게 많은 문제가 남지는 않았으니까 사실 뭐 문제를 많이 풀 수는 없는 상태고 그냥 적당히 이 정말 여러분들이 힘들어하고 짜증나고 막 그럴 문제들 위주로 많이 가지고 왔고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짜증날 문제는 아니지만 또 절차대로 하면서 그 절차를 이해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저희들 그 검수하는 사람과 출제하는 사람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좀 담겨 있는 문제라서 이건 가지고 왔습니다.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진행된 게임의 횟수랑 A에서 E까지의 최종 점수를 모두 합치면 얼마니? 이렇게 묻고 있고요. 일단은 점수가 원래 7점, 2점, 3점, 5점, 6점이 있는 상태에서 A부터 E까지 7, 2, 3, 5, 6점이 있는 상태에서 게임을 진행을 하는데 이게 단체 게임으로 해서 이기고 지고가 반복이 된대요. 이기고 지고가 반복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기면 가장 낮은 사람한테 1점을 부여를 한대요.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겼다라고 하면 얘가 3점으로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한 회의 단체 게임에서 지면은 점수를 1점을 깎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기 제일 높은 사람이니까 얘를 1점을 깎는다라는 거겠죠. 그런데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깎다 보면은 깎거나 늘려주다 보면은 같은 값이 나올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 여기서는 마이너스겠죠. 이 세 번째 게임을 진행을 했을 때는 승리를 하잖아요. 세 번째 게임 진행했을 때 승리를 했는데 점수를 보면은 6, 3, 3, 5, 6인 상태란 말이에요. 이때 이 제일 점수가 낮은 애들이 2명이에요. 이 2명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부여를 해야 될까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때 조건에 따르면 가장 최근의 게임에서 그중 더 최근의 게임에서 그중 더 최근의 게임에서 점수를 얻은 한 명에게만 1점을 부여를 한다. 얘보다 얘가 더 최근의 게임에서 점수를 부여를 받은 거기 때문에 얘를 추가로 4점으로 만들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6, 4, 3, 5, 6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 다음에 감점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중 더 최근의 게임에서 점수를 잃은 한 명에 대해서만 감점을 한다. 그러면 5, 4, 3, 5, 6 요게 이제 4회를 진행을 했을 때의 상태예요. 그리고 이게 점수를 더 부여하거나 깎거나 할 수 없는 상태일 때 서로 비교를 하거나 그런 게 없을 때 불가능하다. 멈춘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뭐 그걸 계속 한번 해봅시다. 자 여기서 더해줄 때는 자 5, 4, 4, 5, 6이 될 거고요. 이게 다섯 번째. 빼줄 때는 5, 4, 4, 5, 5가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더해줘야 되는데요. 더해줄 때는 얘네 둘 중에서 더 늦게 더 최근에 변화가 된 이 부분이 늘어나게 될 거고 그럼 5, 4, 5, 5, 5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감점을 해줄 때는 어떻게 될까요? 감점을 해줄 때는 얘네들 중에서 누구를 감점을 할 것인가 했을 때 이건 상승을 한 거니까 일단은 배제를 하고 줄어들었던 얘네들을 기준으로 주는 걸 평가를 할 건데 이쪽이 더 최근에서 감소를 했으니까 빼줄 때는 5, 4, 4 5, 5, 4 이런 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올려줄 때 늘려줄 때는 5, 5, 5 4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얘를 줄여주면 4, 5, 5, 5가 됩니다. 4, 5, 5, 4가 됩니다. 자, 이제 균형이 맞춰진 거예요. 4, 5, 5, 4다. 얘들은 다 줄어들고 있던 애들입니다. 줄어들고 있던 애들인데 4, 5, 5, 4에서 우리가 평가 기준이 뭐였어요? 얘네가 제일 작은 애들이잖아요. 제일 작은 애들이면은 그중 더 최근의 게임에 있어서 점수를 부여를 받은 사람들을 기준으로 해서 우선순위를 제시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얘네들은 이 둘 사이에 우선순위를 따질 수 있는 요소가 있나요? 없어요. 우선순위가 없습니다. 왜 없냐? 얘네들은 전부 다 감점이 돼서 만들어진 애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뭔가 가점을 받아서 증가해서 부여돼가지고 뭔가를 한 게 아니라 감점이 된 친구들이다 보니까 이 5점에서 4점으로 내려오고 5점에서 4점으로 내려온 애들이다 보니까 두 개가 다 동등하게 점수를 부여를 받을 수가 없는 애들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멈추는 상태가 된다. 이때가 마지막 회차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5, 6, 7, 8, 9, 10, 11회차에 이게 균형이 된다. 그때 우리 조전 점수는 직전 걸로 땡겨 올려서 평가를 한다 라고 했으니까 그걸 기준으로 해주면 바로 앞에 5, 5, 5, 5, 4 이 상태가 될 거고 그러면 이 총점이 뭐 24점 그리고 10회 진행이 되니까 잠깐만요. 1, 2, 3, 4, 5, 6, 7,
8, 9, 10 여기서 멈추는 거죠. 이때 이거 같은 거니까 같은 값이니까 10회에서 멈추고 그 직전에 조정 점수인 24점과 더해서 34 이렇게 해서 답이 3번이 됩니다. 이 문제는 사실은 출제하신 분이 굉장히 똑똑한 분이에요. 출제하신 분이 굉장히 똑똑한 분이시고 저도 이제 이 문제가 처음 출제가 된 상태일 때 되게 고민이 많았어요. 일단은 발문 자체가, 조건문 자체가 지금 그 정도 최근의 게임이 아니라 원래 가장 최근의 게임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가장 최근의 게임인 경우에는 가장 최근의 게임에서 이제 감소한 또는 부여받은 뭐 그런 상태일 때 멈춰야 된다. 이렇게 되면 조건이 굉장히 좀 빠른 값에서 멈춰버리거든요. 예를 들어서 해설지 기준으로 했을 때 이 7회 승을 하고 8회로 넘어갈 때 이미 이 시점에서 더 이상 감소를 시킬 수 있는 게 없는 뭐 그런 상태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최근에라는 단어를 이걸 날려버리면서 어떻게 하면 이 의도를 가장 잘 전할까. 감소를 하고 있던 애들 중에서 더 최근에 감소가 된 적이 있는 친구를 감소를 시킨다. 또는 뭐 증가하고 있는 애들 중에서 증가를 한 적이 있는 애들 중에서 더 최근에 증가를 한 애를 고른다. 뭐 이런 부분을 최대한 뭐 간결하게 표현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인식을 시켜주는 거 이거를 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전 나름대로 글 자체는 잘 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건 정말 어렵더라고요. 이게 이제 이 문제를 보면서 굉장히 생각이 많이 든 부분이고 그러면 우리 실제는 어떠냐? 실전에서 그러니까 행시죠. 행시나 뭐 아니면 여기서 7급 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외교원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 외교원이나 다 똑같은 문제를 치잖아요. 뭐 7급을 지역인재 포함해서 지역인재까지 다 똑같은 문제를 풀 텐데 행시 그 자체에서는 표현상에서 애매한 부분이 딱 한 번밖에 안 나왔어요. 딱 한 번 나왔습니다. 안 나왔다라고 말을 못해요. 이런 조건 부분에 있어서 애매한 표현이 한 번도 안 나온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그 로봇 경주하는 문제 있습니다. 아마 이것도 16년이었던 것 같은데 이 로봇 뭐 몇 대더라? 36대 경기시켜가지고 이제 2등까지 뽑는 최소의 경기 수는 2등까지 선발할 수 있는 최소의 경기 수는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 부분이 사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표현할 때는 최소의 경기 수는이라고 했을 때는 이제 항상 발견할 수 있는 항상 이거를 확정 지을 수 있는 이런 조건이 안 들어가면은 극단적인 경우의 수를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일반적인 경우랑 좀 다르게 나열이 돼 있었고 요거에 대해서 반발이 진짜 심했어요. 요때 진짜 행겔이 불타오를 정도로 이거는 답이 몇 번이다 이러면서 막 주구장창 싸웠는데 정답 올라왔을 때는 다들 그냥 뭐 넘어갈 수밖에 없었죠. 뭐 그런 걸 생각을 했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요런 표현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고 이걸 완벽하게 시험과 동일하게 또는 시험에서도 완벽하지 못한데 저희가 완벽하게 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도 약간 자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고민하면서 어떻게든 여러분들이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이렇게 만들어 드리려고 합니다. 다만 그 오해의 소지가 없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려운 조건들에 대해서 아이디어가 제시가 되고 그 아이디어들을 여러분들이 습득을 해서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거 그건 또 그것대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거 좀 같이 고민하면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다음 이제 자 거의 뭐 마지막 한 2문제 정도 남았습니다. 뭐 15번하고 바로 36번으로 넘어가냐 할 수도 있는데 축한 문제가 사실 별 문제가 없어요. 문제라고 할 만한 것들이 별로 없고 다들 그렇게 막 난이도가 높은 게 아니라서 일단은 뒤쪽 것부터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6번 봅시다.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값이 벙커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는 이라고 되어 있고 밑에 이렇게 순서쌍이 나와 있어요. 순서쌍이 나와 있다라는 거는 방정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순서쌍이 나와 있으면 방정식이다. 경우의 수, 방정식 둘 중에 하나다. 벙커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벙커 입구에 정확한 리터의 물을 2개의 빈통 중 1개에 담아서 입구에 있는 재단에 올려둬야지만 들어갈 수 있다. 뭐 벙커 들어가는데 무슨 재단에 뭘 올려놓고 하는 걸 보면 무슨 거의 무슨 게임 생각나죠. 뭐 둠이라든지 뭐 그런 거 생각나는 그런 내용인데 설정 자체는 좋아요. 이런 설정에서 무게를 잴 수 있는 저울은 없지만 물로 완전히 채우면 리터랑 리터임을
알고 있는 두 개의 빈통. 이거 아마 리터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좀 잘린 것 같아요. 요거는 제가 문제지를 보고 한 번 더 표시를 할게요. 그쵸? 여기 x 리터, 정확한 x 리터. 밑에는 제가 확인을 했는데 이 중간 부분은 잘려 있었군요. y 리터랑 z 리터, y 리터랑 z 리터만 알고 있다. 그러면은 빈통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y 리터고요, 하나는 z 리터예요. 근데 우리의 목표는 뭐야? x 리터를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한 통에 있는 물을 다른 통에 옮겨 담을 수 있고, 통에 있는 걸 버릴 수도 있고, 버리고 넘겨 담는 횟수 제한도 없고, 높이를 비교하는 건 불가능하고, 근처에 수원지가 있어서 물의 양도 제한이 없다라고 했을 때 이 x를 만드는 방법을 생각을 해 보아라 라는 거고, 여기 보기로 나와 있다는 건, 보기로 기억 닌디그로 나와 있다는 거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가능하다라는 거고, 뭐 반드시 되는 걸 찾아라가 아니라 이 경우의 수로 만들 수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 가능한지 한번 검토를 해봅시다. 일단 우리는 결국 이걸 만들 거고요. 더하거나 빼서 뭔가를 할 거예요. 자, 우리 목표는 x를 구하는 거다. 자, 기억에서는 x가 3이다. 그리고 y랑 z의 차이가 얼마예요? y랑 z가 이만큼의 차이가 나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Z에 물을 꽉 담아요. Z에 물을 꽉 담았을 때 5리터를 채울 수가 있겠죠, 기억에서는. 그런 다음에 이 물을 Y에다 싸르르 부어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3리터가 Y 거로 옮겨지겠죠. Y 리터의 물통으로 옮겨지고, 그럼 여기 남아있는 건 얼마가 됩니까? 2리터가 되겠습니다. 2리터. 2리터가 남아요. 그러면 이 2리터를 Y로 미리 옮깁니다. 그리고 5리터를 여기 다시 붓고, 이쪽에 부으려고 하면은 3리터짜리인데 2리터가 차 있으니까 1리터밖에 안 쓰잖아요. 그럼 남는 거 얼마? 4리터만 남겠죠. 자, 여기서 방금 제가 어떻게 했어요? y랑 z 사이의 차이를 절대값으로 구해서 이 절대값이 2니까 이걸 두 번 만들어서 x는 4를 구했죠. x가 z보다 작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방금 제가 한 방식, 저게 어떻게 갑자기 나와? 이럴 수도 있는데, 이 빈통 물 채우는 문제 또는 부정방정식 문제들에서 굉장히 많이 나온 유형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런 방식을 알아두시면 좋아요. 어떻게 한다? 목표로 하는 거 말고, 목표 말고 나머지 두 개의 차이를 구해요. 이 차이에 곱하기 n번까지는 무제한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차이가 1이면은 자연수 다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어디까지? 그 큰 통까지, 그 큰 통이 담을 수 있는 물의 양까지는 다 만들 수 있다. 그럼 얘는 어떠냐? 니은은 어떠냐? 니은은 y랑 z의 차이가 6입니다. 얘네는 3, 6, 9밖에 표현을 못하는 거야. 3, 6, 9 말고는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x라는 물통의 양, 그 자체를 우리가 몇 리터를 만들어야 되는지는 알고 있지만 x를 담을 수 있는 물통이 없잖아요. 그럼 3, 6, 9밖에 못 채우는, 또는 뭐 그 이상으로 채울 수 있는 물통이 있다라고 했을 때 3의 배수로밖에 채울 수가 없는 이런 구조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게 왜 이렇게 나오는지. y는 3이고 z는 9예요. 그러면 얘네를 가지고 뭔가 어떤 수를 만든다라고 하면은 식은 이런 식이 될 거예요. ay z 플러스 bz는 얼마다. 또는 뭐 이게 b 대신에 음수가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다 3이랑 9를 넣어보라고. 3a 더하기 9b는 얼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숫자는 0부터 해서 마이너스 3, 플러스 3, 마이너스 6, 플러스 6 이런 식으로 쭉 나열이 되겠죠. a, b에 정수가 들어가는 이상 나올 수 있는 값은 3의 배수들 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4는 절대 불가능하다. 이거 니은 지워주시면 됩니다. 자, 니은 지우고 나면은 가능한 거는 디귿만 검토해보면 되겠죠. 디귿은 그러면은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자, 디귿은 돼요. 왜 될까? z에서 y를 두 번 덜어낸다고 생각해보자. z 빼기 2y. 그럼 얼마예요? z 빼기 2y 하면 디귿에서는 1이 나옵니다. 1. z 빼기 2y는 1이다. 그럼 어떻게 돼? 이걸 5번 만들어주면 5가 되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물론 여기서 하나 더 의문이 생깁니다.
물통 없잖아요. 물통이 없는데 어떻게 이거를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까? 이 1리터만 남겨놓을 수가 있습니까? 그것도 해보시면 돼요. 이 관점에서 동일하게 할 수가 있어요. 네, 일단은 이렇게 봅시다. 7리터의 물통이 있고 여기서 3리터씩 덜어내요. 그럼 4리터가 남겠죠? 얘를 또 3리터를 덜어내면 1리터가 남고 이걸 이렇게 해볼게요. 여기가 Z, 여기가 Y. 그러면은 이 1리터를 Y에다 넣어 놓으면 다시 여기다 7리터를 채울 수가 있죠. 여기서 7리터를 채웁니다. 7리터 채워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 3리터를 옮겨요. 3리터를 옮길 수 있나요? 못 옮기죠. 2리터밖에 못 옮겨요. 2리터 옮겨놓고 나면 5리터가 남는다.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이것도 가능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럼 답이 3번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된다. 뭐 어렵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이게 당연히 처음엔 어려워요. 당연히 처음에 어렵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른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이거는 상황 판단에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언어논리에서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B컵 활용하는 문제는 상황 판단 과거 문제 2009년, 10년 이때 기출문제로 나온 바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기출에 언어, 자료, 상황 전부 다에 나왔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알아두시면 좋겠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마지막 문제입니다. 38번 마지막 문제고 좀 어렵죠? 기하 퀴즈 문제입니다. 기하 퀴즈 문제고 난이도가 있어요. 난이도가 좀 있고 이거는 사실 그렇게 뭐랄까 배경 지식은 필요 없어요. 배경 지식은 필요 없고 이건 정말로 여러분들의 센스를 물어보는 거고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를 물어보는 거고 이 40문제 중에서 유일하게 약간의 그 두뇌의 벽 같은 걸 느낄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래도 느낌상으로 찍기는 쉽습니다. 답이 될 만한 걸 찍기는 쉬워요. 자, 일단 봅시다. 국정원에서 뭐 LN의 신원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 인형에 당첨된 경우에만 한다. 근데 그 인형 당첨 게임에는 요원 한 명만 참여를 할 수 있는데 원주에 그러니까 1인당 한 명만 참여할 수 있는데 이 원주를 기준으로 해서 이 원주 위에서 이 정중앙에 있는 원점을 포함할 수 있는 이런 삼각형을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고 이 선택한 세 점을 이어서 만든 거 안에 인형이 당첨될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확률상으로 어떻게 나타나느냐라는 걸 물어보는 거고 인건비를 절약하고자 당첨 확률이 P이고 파견 요원이 N명일 경우 NP가 1 이상일 때 그럴 때 최소한의 요원만을 누리공원에 파견을 한다라고 되어 있고 몇 명이 필요한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제일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 거는 어떻게 하면 이런 삼각형의 범위를 만들어 줄 수가 있을까? 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 그냥 아무거나 두 점을 골라 볼게요. 아무거나 두 점을 골랐을 때 이렇게 직선을 하나 그어 줄 수가 있을 거고요. 이때 원주를 지나는 직선을 두 개를 그어 줄게요. 원주가 아니라 원의 중심을 지나는 원의 중점을 지나는 중심을 지나는 두 개의 직선을 그어서 원주랑 연결시켜 볼게요. 그럼 이렇게 교차하는 값이 나오겠죠? 교차하는 두 개의 점이 생깁니다. 그때 이 영역 이렇게 만들어진 이 영역은 전부 뭐예요? 전부 당첨되는 영역이에요. 왜? 그림 그려보면 아세요. 이건 색깔이 똑같으면 좀 그러니까 다른 색으로 해볼게요. 이 선 안에 포함되지 못하는 경우는 이런 모양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딱 이 선을 지날 때는 이런 모양이 나오겠죠. 그리고 이 중안에 있을 때는 이런 모양이 나올 거예요. 자, 그림 뭐 복잡하지만 이렇게 그려놓고 보시면 이 영역 안에 있으면 반드시 중점을 지나는 선보다 더 좁혀져서 나오는 거니까 되겠네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러면 당첨이라고 하는 건 결국 이 영역 안에 있는 값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야? 라는 게 될 텐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두 점이 정해지는 것도 랜덤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정해지는 것도 랜덤이죠. 그러면 당첨이 될 확률과 당첨이 안 될 확률은 어떻게 정해지느냐? 일단 이 두 점이 선택이 됐을 때 이 거리를 만약에 x라고 한다면 이 값도 x겠죠? 그리고 여기 차이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전체가 100이라고 했을 때 뭐 여기를 y라고 해볼게요. y 이런 식으로 있다라고 했을 때 얘는 100은 2x 더하기 2y일 거예요. 그리고 각각 중에서 당첨되는 건 확률이 x, 당첨이 안 되는 건 확률이 x 더하기 2y 이런 식으로 나올 거라는 겁니다. 자, 이런 형식으로 당첨이 되고 안 되고가 나온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살짝 더 생각을 해봅시다. 어쨌든 숫자를 1로 만들어주는 게 편하죠. 우리가 확률을 논할 거니까 하나의 숫자로 통일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y라는 부분마저도 그냥 없는 걸로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자, 이건 그냥 얘가 x고 이 나머지가 1 빼기 x다. 전체에서 x만큼의 퍼센트지를 가지고 나머지가 1 빼기 x다. x 퍼센트 이거는 뭐 소수점이라고 칩시다. 얘도 소수점이다. 그럼 말 되죠. 이것도 말 된단 말이에요. 얘랑 똑같은 말인데 조금 더 직관적이죠. 아, 그러면 전체의 경우 1에서 이 범위 안에 들어갈 게 x고 이 범위 안에 못 들어갈 게 1 빼기 x다라고 했을 때 이걸 가지고 확률 밀도 함수를 만들어줄 수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거고요. 이때 전부 다 x가 들어갈 수 있도록 넓이를 구해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거고, 자, 극단적인 경우로 갔을 때랑 극단적이지 않은 경우로 갔을 때를 경우의 수를 만들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좀 더 정리를 해보면 이 원을 다시 그려놓고 봤을 때 얘네가 굉장히 좁아. 그럼 어떻게 돼요? 굉장히 좁으면 요 반대편 범위도 좁아질 거고, 이게 넓으면 반대편 범위도 넓어질 거고, 그리고 이게 넓다 못해 반대편 넘어가도 결과는 똑같을 거니까, 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거고, 절반을 기준으로 했을 때, 뭐 절반일 때는 뭐 2개만 있어도 나머지 하나 정했을 때 자동으로 나오니까 이런 형태로 만들어질 수가 있을 거고, 이 절반의 직선 사이에서 2개의 점을 골랐을 때 어떤 영역보다 크면은 당첨이 될 것인가, 이걸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였다, 사실상. 그래서 여기서 제시를 하고 있는 거는 45도선일 때, 그러니까 여기가 45도가 아니라 4분의 1선 90도일 때 이 반대편도 90도가 되고, 이렇게 되면은 확률상 이때는 4분의 1, 그러니까 동일하잖아요. 당첨 확률을 동일하게 만들어주면서 사람들을 이제 보냈을 때 수만큼 뭔가 당첨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지금 4분의 1을 잡았을 때잖아요. 얘는 4분의 1의 확률로 당첨, 4분의 3의 확률로 당첨이 안 되는 게 이 90도일 때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90도일 때 4분의 1의 확률로 당첨이 되고, 그때 4명이 오면은 그러면 1 이상이 되니까 된다. 3명일 때는요? 3명일 때 물어볼 수도 있겠죠? 120도를 만들어 볼게요. 120도를 만들었을 때. 자, 120도를 만들었을 때 이 반대편에 만들어진 영역, 자, 여기 120도라고 하고 여기다가 반대편의 영역을 만들어주면 똑같이 이렇게 120도가 나올 거예요. 요거는 이제 3분의 1의 확률로 당첨, 3분의 2의 확률로 떨어진다. 이렇게 됐을 때 이때 이제 이 3분의 1의 확률로 이 120도가 나올 수 있느냐? 그게 문제지. 얘는 4분의 1의 확률로 이 영역이 나올 수가 있지만 얘가 이제 3분의 1의 확률로 이 영역이 나올 것이냐에 대해서는 또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어느 쪽이 더 좁은 확률 밀도가 나오느냐, 그리고 모든 x에 대해서 이 넓이를 구했을 때 어떤 값이 나와야 되느냐, 뭐 이런 걸 따졌을 때는 당연히 이 부분이 n은 4 이상이어야 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제가 말하면서도 생각하지만 이 시험장에서 풀이법을 미리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면 풀기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이거는 뭐 38번에 배치가 된 이유도 사실 그런 이유겠죠. 당연히 이 문제를 그냥 풀 수 있는 경우의 수는 거의 없고, 2명이든 3명이든 4명이든 이거 인건비를 절약을 하고자 했을 때 NP가 1 이상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그때 가능한 경우의 수, 그러니까 이게 나올 확률, 실제로 당첨될 확률, 이런 거를 이제 계산하는 게 공식적인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알지 않고는, 그러니까 모르고서는 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는 거, 이런 거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제 문제를 풀어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솔직히 그래요. 이것까지 낼 필요가 있냐라고 했을 때 저도 이제 문제 풀긴 했지만
얘는 38번이니까 나와도 된다지. 실전에서 얘 같은 거를 뭐 앞쪽에 당겨서 뭔가 내거나 할 가능성 거의 없다고 봅니다. 이거는 중요한 문제는 아니고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틀려도 상관없는 뭐 그런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기출 문제들 싹 다 봤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5회 모의고사 고생 많이 하셨고요. 법전은 난이도가 쉽다고 해도 상황 판단 쉽다 해도 안 쉬워요. 안 쉽죠. 저도 이제 시간 내에 90분 안에 문제를 못 푸냐라고 하면은 솔직히 그 8회에 칠 거는 못 풀었어요. 10문제 푸니까 뭐 50분 지나가 있고 이래서 못 풀었는데 지금까지는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오늘 5회 칠 거나 5회 칠 거는 좀 시간도 훨씬 많이 남기도 했고 3, 4회 같은 경우에도 10분 이상 나왔어요. 그래서 사실 저희 검수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문제 난이도 막 3.5, 3 이렇게 주는 문제가 평균 막 40점대, 50점대 나오기도 해요. 아까도 말했다시피 저희가 좀 기준을 낮춰서 기준을 좀 바꿔서 좀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5회 때는 그걸 좀 충족시키기 위해서 여러모로 장치들을 많이 이제 깎은 것들을 가지고 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퀴즈 중에서는 정말로 말도 안 되게 아이디어를 요구하는 그러니까 손을 댈 수가 없는 문제도 분명히 존재하긴 하기 때문에 뭐 법조가 법조인내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런 아이디어도 필요하구나 이런 거는 생각을 해보시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37과 38이었나요? 아마 37과 38이었던 것 같은데 드럼통 문제랑 요 삼각형 그 LN 원주율 문제 요거 같은 경우는 사실 틀려도 된다. 틀려도 문제 없다. 나머지만 잘 맞으면 된다. 나머지는 그래도 비교적 할만하게 내드렸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네, 이거 복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문제가 어려운 게 너무 많은데 너무 안 달아주시는 것 같아요 라고 하신다면은 카페 들어오셔서 카페 LPN 카페 주소 맨날 적어드리니까 확인하시죠. 카페 네이버닷컴에 LPN 2021 들어오셔가지고 저희한테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고생 너무 많이 하셨고요. 다음번 문제도 더 난이도를 깎아서 끊임없이 난이도가 떨어지게 해서 8회차는 뭐 깎는다고 해서 충분히 깎일 것 같진 않아요. 그래도 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실전적인 느낌이다. 뭔가 장기자랑 하는 게 아니라 실전에서 내가 어느 정도 점수를 받을 수 있는지 보여주는 그런 모의고사의 느낌이 되게 그렇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뭐 지난주는 제가 송구하다라고 이제 머리를 박기에도 정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는 저도 제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으나 뭐 나름대로 실패가 있었던 그 강모가 끝났기 때문에 전모에 좀 더 치중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네.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음 주에 다시 또 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방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